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 그러니까 용산 인근에 사는 주민 400여 명을 초청해서 청사 집들이를 좀 했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물 한남동 관저도 슬슬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듯합니다. 공사 중인 관저 건물 일부분이 한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산 시민들과 또 서울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내일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좀 한남동 관저 부지, 그러니까 새 대통령실이 들어설, 새 대통령 관저가 들어설 부분 사진부터 먼저 좀 만나보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 네. 창문이 폐쇄가 됐고 저렇게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왼쪽이 과거 찍혔던 한남동 관저고 오른쪽이 그렇죠. 이제 창문이 가려졌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게 지금 창문이 가려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외교부 장관 공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통령이 계셨던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 북악산이 완전히 둘러싸 있기 때문에 또 이쪽 청와대 광화문 쪽은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그 관저 쪽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외교부 장관 이 공간은 바로 건너편 하얏트 호텔 있는 쪽에서 이렇게 보면요. 망원렌즈로 이렇게 보면 사실 다 볼 수가 있는 위치예요. 사실 저 사진들도 그렇게 찍혔겠죠? 네, 바로 주변에 보면 높은 건물들이 있고 또 남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식으로 보게 되면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또 누가 들어가는지 등등이 다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경호상의 문제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쏜다든지 저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그 대통령 공간을 가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경호에 관련된 숨은 그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 이렇게 공간에 가보면. 왜냐하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사실은 대통령을 볼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어떤 안보 장치, 보안 장치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공간도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멀리서 봤을 때 대통령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임을 볼 수 없게 하고 아마 다 방탄 유리로 됐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대통령 관저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기 관련되는 건 엄청난 보안 시설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퇴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보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도 가리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기는 사실 연회나 의전 중심이었지 경호 중심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뭔가 이 경호상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우려를 이태원 고층 빌딩이나 혹은 그 외부 접근이나 관측이 불가한 곳을 좀 더 경호상으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로서는 뭐 정상적인 뭐 차원의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30 내지 40년 정도에 보면요. 예. 사실 청와대가 보이는 곳도 광화문 일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롯데호텔 같은 경우죠. 롯데호텔 북쪽을 막았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명동 롯데호텔이요? 명동 롯데호텔의 북쪽 창문을 대부분 막았어요. 어허. 왜 막았냐면 거기서 청와대가 보인다는 거죠. 보여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호 우위의 요소가 된다고 해서 그쪽 창문을 다 막았던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저기에서 거주할 때는 경호상의 문제가 뭐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이제 그 뭐 하얏트 호텔이나 아니면 뭐 남산의 여러 가지 곳에서 저기 충분히 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처럼 그곳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장관 공간 자체를 그 대통령 경호 수칙에 맞게 저런 식으로 개조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로 보고요. 예. 아마 저런 상황에서 뭐 경호처나 뭐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경호상 유리하다 하는 부분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의 동선이 저 내부에서 그 외부에서 파악되지 않도록 그렇게 뭐 창문 막을 거 막고 또 뭐 불필요한 부분은 또 좀 개조를 하고 아마 저 개조의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경호처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가 들어선다. 누리꾼들도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뭐 구중궁궐이라더니 구중궁을 만드는 거 아니냐. 반면 이게 뭐 창문 숫자 줄인 것도 논란이 되냐. 김진애 전 의원이 출입 기록 정확해야 된다 한마디 했는데 서 대변인도 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뭐 일단 누리꾼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이 경호 보안상에 있어서 이제 창문을 막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다만 김진애 전 의원이 했던 말대로 출입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 같아요.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관저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출입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고요. 예전에 이제 최순실 사건이 있을 때는 따로 이제 이렇게 다른 통로로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아마 김진애 전 의원이 했던 말은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적 영역에서 지원을 못 받고 사적 영역의 인물들을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저에 그런 사적 인물들이 수시로 들어다니면서 뭔가 또 어떤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 사적 활동들의 장소로 관저가 활용되지 않겠냐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출입 기록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 대변님이 김건희 여사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실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거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될 한남동 관저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근 사적 채용 논란도 빚었었는데요.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 혹은 보좌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약속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키든지 양당 안에 결정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알려지기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수행 중인 인물 가운데 2명이 코바나 출신이고 지금 앞으로도 한남동 관저에서 배치돼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 잘 하셨네요. 그 뭐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저희들이 대선 후보 기간 동안 방법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제2부속실을 공식적인 시스템 안에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그 전에 대선 후보 기간에 김건희 여사께서 그 당시 이제 후보 그 배우자셨죠. 김건희 여사께서 뭐 예를 들어 가짜 이력이라던가 허위 경력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자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이 부속실을 이제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대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도 민주당에서는 있는 부속실을 왜 굳이 또 폐쇄를 하냐. 예. 자, 없앤다고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인이 되신 거예요. 공인.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부인이시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무리하게 이걸 이부속실을 폐지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사적인 그 연관관계에 있는 계신 분들께서 보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보면은 그 옆에 계신 물론 이렇게 편한 분들이 보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공식 절차에서 채용 과정을 밟으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 사실상 제2부속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비서실을 꾸미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채용되시는 분들이 아마 행정관으로 아마 채용이 되실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뭐 오픈을 되고 모든 행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인 일을 수행하시고 보좌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세현 부대표님 말에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제2부속실은 너무 규모가 컸으니까 좀 그거를 슬림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잘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채용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에 친한 디자이너의 딸을 채용했다. 뭐 이 논란으로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적게 뭐 채용한다면 충분히 문제 없는 일이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부속실 자체가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보면 이부속 실장이라고 이제 비서관급 실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나머지 이제 행정관이 2분에서 3분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 정상이 왔을 때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제 절차적으로 메시지 관리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부속실 자체가 막 몇십 명 되는 게 아니라 한 5명 이내 정도로 이미 이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만드시라. 그리고 어쨌든 이 시스템의 안에서 이걸 보좌를 받으셔야지 자꾸 사적인 인연으로 이게 연결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따른 사적인 거 아니야? 문재인 전 대통령 채용도 그 질문 때문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채용 절차에 의해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아마 채용됐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사적 채용을 줄이고 공적 채용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당연히 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를 했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부속실을 만들고 영부인을 보좌하는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줄이되 제2부속실을 축소하고 소규모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뭐 윤 대통령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드리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여러 가지 보완이 있는 건 좋은데 첫 번째는 이 부속실 폐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하시고 예. 두 번째는 커바나 컨텐츠의 직원 2명을 예. 그거를 말하자면 영부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사적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대통령 부인의 뭐 부속실을 뭐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거기다가 이름을 뭐 제2부속실로 붙이든 뭐 수행팀으로 붙이든 관저팀으로 붙이든 별 문제는 없는데 예.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또 뭐 본인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잘 아는 뭐 커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몇 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김건희 여사 수행팀의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왜 그러냐면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굉장히 로비의 표적이 됩니다. 뭐 이제 수사를 받아본 역대 영부인은 없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 사실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 의혹들 이런 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여튼 저 대통령 부인 그 수행팀이나 뭐 관저팀이나 뭐 이런 쪽에 정말 사적인 인연으로 그 채용된 사람들만 있으면 예. 그 대통령 부인한테 올바른 그 여러 가지 진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적인 인연은 그렇게 그 뭐 쓴소리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거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지금 얘기했듯이 코바나 컨텐츠 팀이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거기에 이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적인 그 개념으로 무장한 뭐 하여튼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는 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얘기 만나봤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메시지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법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